전 세계 확진자 5천만 명의 시대. 하지만 화이자의 백신 낭보가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전 세계 언론사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허나 장밋빛 희망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 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 하고 해결할 문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화이자의 백신 효과가 90%에 달한 것에 대해 이 백신은 국내 국제적으로 팬데믹을 종료시킬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은 수십 년 동안 함께한 동료 과학자들이 있는 화이자와 FDA를 신뢰한다며 자신도 직접 백신을 복용할 것이고, 완전한 승인이 난다면 자신들의 가족들에게도 권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백신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도의 더 프린트는 팬데믹의 확산 중 화이자의 백신은 안도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현재 90% 이상의 효과를 보인 이 데이터가 유지된다면 아직은 드문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10명 중 9명이 치료됨으로써 전염을 막아낼 수 있게 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니케이 아시아는 이 화이자 백신이 아시아 주식시장에 기회를 줄 것이라며 현재 한국, 호주, 일본, 홍콩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 등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피해를 본 산업 분야인 항공, 철도, 여행, 숙박 관련 업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고 직간접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기에 이런 부분은 민감한 상황이기도 할 것인데요. 하지만 앞서 파우치 소장은 화이자의 백신에 대한 희망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였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함께 언급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위크는 이달 말에 화이자가 FDA에 긴급 승인을 요청할 것이고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더 많은 실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추운 날씨가 감염률을 올리게 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백신에 대해 내년 하반기 이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죠. 잘못 들으면 우리 정부가 너무 느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자세히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신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는 향후 있을지 모를 부작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접종 전략에 대한 수정 및 보완도 있어야 함과 동시에 지금 이 백신이 전 세계로 보급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콜드체인, 즉 저온 유통망이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화이자 백신의 다음의 큰 과제는 이를 충분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부유한 국가의 경우에도 누가 예방접종을 맞는지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섭취를 장려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적절한 공급은 물론이며 백신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백신이 승인이 난다고 해도 백신이 투여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백신이 공급되면 평상시처럼 우리의 삶이 재개될 것으로 봐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세계보건기구의 데이비드 셀리스버리 전략자문그룹 의장은 아니요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백신을 전 세계로 배포하기 위해 50억 개의 주사기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유럽연합 행정부는 누가 어떤 순서로 예방접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현재 백신의 생산, 저장 및 운송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백신이 영하 70도에서 보관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화이자 백신이 어떤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차가운 위안이 될 것이라 면서 초저온 냉동고 부족으로 인해 열대 지역 및 외딴 섬 지역 그리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백신이 팬데믹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가 힘들 수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과에 전 세계가 환호하였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승인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부분이 더 큰 문제라면서 이러한 요구사항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과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국가들에는 특히 어려운 문제이며 전 세계가 모두 종식되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되는 팬데믹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약 70%의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시아에만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콜드체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필리핀의 보건부 장관 프란시스코 듀크는 영하 70도의 콜드체인은 엄청난 요구사항이며 필리핀에게는 그러한 시설이 없다. 화이자가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리핀 등의 국가에게는 그림의 떡인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백신이기에 이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대책 없는 아시아 국가 중 우리 대한
대한민국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아시아 선진국이라고 해서 이런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저장 보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도쿄의 루크 국제병원 감염관리 담당자 후미 사카모토는 콜드체인 유지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일본 병원들은 대개 초저온 냉장고는 없다라면서 백신을 위한 물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라고 언급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본부장이 다른 국가들에서 예방접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며 공급망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에서 저온 저장의 문제로 인해 약 500만 개의 독감 백신을 폐기 처리했음도 보도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허나 이는 비단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백신을 승인할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며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이런 방식의 대규모 저온 저장 방식을 해본 바 없기 때문에 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죠. 내년 하반기 이후에 접종을 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어쩌면 이전에 접해본 적 없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화이자 백신으로 인해 희망을 갖는 것도 좋지만 뉴욕타임즈의 화이자 백신에 대해 알아야 할 11가지라는 기사의 마지막 부분 때문입니다. 먼저 기사는 미국 FDA가 긴급 승인을 하고자 하는 이 백신의 효능에 대해 본래 50%의 기준을 잡았지만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합작은 이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기에 분명 좋은 결과이며 아직까지는 안전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고 이번 화이자 백신이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이 사실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낙관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면서 다른 백신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예일대의 아키코 이와사키의 말을 전하고 있지만 이 기사의 말미에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기사는 마지막으로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이에 대해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이 매우 힘든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절대 마스크 착용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죠. 기사는 마스크를 벗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몇 달 안에 백신이 나온다 해도 미국인들 중 극히 일부만이 혜택을 볼 것이기 때문이고 현재 대부분의 보건 관계자들은 내년까지 모두에게 제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된다 해도 무증상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혹은 중증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데이터도 아직 없다면서 이는 위생을 지켜야 하는 조치를 대체하지 않을 것이고 백신은 보조제가 될 것이라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이자 FDA 멤버 폴 오핏 박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가장 잘 컨트롤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지금 완만한 상승세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며 겨울은 미국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령 화이자 백신이 아닌 기적의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생활 방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거나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전혀 오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바이스톰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